그래서 사경이나 사불이 그 펜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맞는 펜을 찾아야 돼. 그게 뭐 비싼 것도 좋고 싼 것도 좋고 한 게 없어. 나한테 맞는 게 있어. 느낌상.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싼 거 추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음 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장이 좋아야 돼. 아유, 그 박간장반들 봐봐라. 자전거 사이클 같은 거 타잖아. 그럼 괜히 쓸데없이 한 2천만 원짜리 산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원래 쩌리들은 연장빨로 하는 거야. 카메라에 한번 꽂혀봐라. 그럼 또 카메라 또 비싼 거 산다. 그래갖고 렌즈가 뭐 어쩌다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지 어깨 빠지고 이제 그만하거든. 낚시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연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연장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연장도 중요해. 그러면 연장만이 중요하냐? 그 얘기는 아니지. 연장은 수단이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출해도 돼요. 그게 무슨 뭐 계속 돈이 나가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게 그 정도는 써도 돼. 그 정도 쓸 정도는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허저분하게 자꾸 하지 마.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필로 명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이제 나중에 거기 책에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요약을 해주려고 그래. 집중하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겉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마치 어떻게 보면 이런 방금 얘기한 이 철운석하고 비슷한 거죠. 철운석이 뭐냐면 처음부터 철운석이 아니고 그 안에 바위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핵 중심 쪽에 철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다 깎여 나가는 거지. 그리고 맨 안에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중심을 잡지 않는 사람은 그 본 모습이 동물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래 살기를 바라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의심 많고.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인 거야. 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욕망만 남는 거야.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부터 내고. 저는 뭐 평생 짜증을 내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나이로 짜증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나. 존재가 짜증이다. 내 마음이 우주가 아니고 내 마음이 짜증이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경이나 사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심점을 잡고 힘이 있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내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껍질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잘하고 정신력 관리도 잘하면 그 벗겨지는 게 훨씬 더디게 작업이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정신력이 떨어지면 훨씬 젊은 때부터, 그러니까는 뭐 70 중반부터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80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어른들이 바뀌어요. 아니, 여기도 지금 그런 어른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한 달이 건너서 뭐 시부모님이나 안 그러면 뭐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심하면 내가 그 상황일 수도 있는. 이의열보살님 그렇죠. 그래서 그건 습관으로 들여서 마치 운동하듯이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습관을 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서 하면 늦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나 그것도 대단하다. 명상을 처음 배우면 저는 명상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중학교 때 그냥 됐어요. 한 게 아니고
그냥 됐어요. 마치 뭐 무당이 신기 있듯이 나는 그냥 됐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이태나 이런 게 그냥 됐어요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되지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인위적인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한 80%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됐어요. 그래서 배워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았었어. 근데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귀신을 보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거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요. 조금 새로운 자질들이 있어.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노력하는 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약간 천재적인 과들은 그런 자기 시각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일가를 이루면 그러면 그거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보통 사람은 쉽지는 않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력하는 것보다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슬픈 거죠. 타고나는 건데 못 타고났으면 끝이지 뭐. 못 타고났으면 끝이지 뭐. 그렇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나의 행복은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경이라고 하는 쪽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게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나를 강화시키고 내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일찍 죽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상황까지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뵈면 다 90 이상 100 그리고 이렇게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산으로 기도 오잖아. 그래서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앞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리랑 부르고 있을 테니까 아리랑으로 대동단결. 그래서 사경 가지고 9월 달에 사경 대회를 할 거예요. 사경 대회. 그래서 페이퍼 한 장짜리를 줄 거예요. 지금 뭐 만들고 있거든요. 금강경 전체를 탑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그걸 다 써야 되느냐? 아니, 전권을 만들긴 만들 건데 그 중에서 1분, 32분으로 되어 있잖아. 1분 정도를 앞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 있게 한 페이지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장을 갖고 와. 그게 무슨 뭐 볼펜으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되고 뭐 관계없어. 다 자기가 맞는 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100일장 같이. 뺏겨 쓰는 거야. 뺏겨 쓰는 거. 그냥 쓰는 거. 외워서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뺏겨 쓰는 거야. 뺏겨 써도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죠. 그거 선물로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때 선물로 주려고. 몇 개를 줄 거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개나 주려고 그랬는데 승우 스님이 100개를 하자고. 100등 안에 못 들면 그냥 열심히 쓰세요. 다음 생에 될 겁니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근데 저도 글씨를 되게 못 쓰거든요. 제가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씨 잘 쓰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그게 또 타고나는 거거든. 노력하고 꼼꼼하게 쓴다 그래서 꼭 잘 쓰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못 당해.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노력한다고 얼굴 천재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출가해서 진짜 재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내 두상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두상 계열로는
두상 계열로는 내가 진짜 두상미남이다. 두상미남. 얼굴 천재는 아니고 두상 천재로. 나는 진짜 두상은 내가 딴 스님들끼리 이렇게 쭉 있어 보면 두상 이 위쪽 그거는 깎은 뒤에 한 거야. 그 전에는 한 번도 여러분 두상 봤어? 이게 쉽지 않아. 밀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게 불연이 있었는갑다. 전생에 밀었던. 근데 이제 단점은 자꾸 머리 쪽에 기미가 죽은 꽃이 저승 꽃이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그래서 뭐 잘 쓰는 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쓰는 분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근상이죠. 그게 이제 우수상에 해당하면 개근상에 대한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 금강경을 많이 쓰신 분 오늘부터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고 오면 그냥 권수로 때려서 정해줍니다. 권수로 줍니다. 권수로. 권수로. 뭐 그러면 주변 사람 거 다 모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앞에 이름을 써놨잖아. 그래서 한 사람 이름으로 된 걸로 그냥 많이 갖고 오면 그래서 다음 달에 가지고 오신 것들에 대해서는 태워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거 다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아니 무거운 걸 어떻게 또 갖고 와. 그것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한 10권 가지고 왔는데 이거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안 되네요. 이래가지고 한번 들고 가면 에라이 씨. 나 같으면 억장이 무너지겠는데 무겁게 들고 왔더만 씨. 12권한테 밀렸습니다. 야 씨 그런 거 있어. 10분 이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 소각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권수로 끊을 거예요. 어차피 뭐 개근상이라고 하는 게 출석으로 끊는 거지 뭐 잘 썼냐 못 썼냐 이거는 됐고요. 이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점들을 줘서 그러니까 두 가지 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일 100일장 하나는 쇠가 빠지게 쓰기. 글씨도 나는 못 쓴다. 그럼 노가다지. 에라이씨 이러면서 계속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 종류입니다. 이게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모셔져서 지장보살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미타불하고 관음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아미타불하고 관음세지보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가지고 문수보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선택권은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닫혀 있으면 나도 몰라. 그래서 뭐 주세요 하면 계속 열어보면서 할 수는 없고 그냥 복불복으로.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도 때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꼭 닫아놔야 돼. 계속 열어놓잖아? 나중에 안 닫혀.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서 변형돼요. 이게 무슨 나무냐면 회양목이거든요. 회양목이 뭐냐면 막도장 파는 나무. 그게 부드럽고 질감이 좋아. 그런데 나무는 모든 나무는 그래요. 100년이 지나도 뒤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모셔놓은 불감은 안 닦이더라고. 그게 뭘로 만든 불감이냐면 다디미 나무로 만든 불감이에요. 다디미 나무 아세요? 다디미 돌 있지? 다디미 돌 말고 다디미 나무도 있어. 받침대를. 그건 박달나무를 써요. 박달나무를 쓰는데 박달나무가 뭐냐면 밝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속살이 좀 휘어. 그래서 밝은 나무, 박달나무, 그게 배달, 박달 다 같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할 때 우리가 배달 이렇게 하는 게 밝은이라는 뜻이에요. 다 태양숭배랑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박달나무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밝기 때문에 그 삿된 것들을 물리쳐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안 그러면 아무튼 단단한 나무 계열만이 그 다디미 이 대로 쓸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왜냐면 무른 거 써버리면 다 두드려 버리면 절단이 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런 게 귀해요, 굉장히. 예전에는 흔했는데 다 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한 100년 이상 다 된 거기 때문에 조각을 했을 때 건조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자연 건조. 그러니까 그냥 건조만 한 게 아니고 뭐 물걸레로 닦고 뭐 이걸 계속 한 100년 정도 해온 거잖아. 실생활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도 조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뒤틀립니다. 진짜야, 진짜.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닫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어. 예, 그거는 뭐 나무는 방법이 없어요. 안 뒤틀리면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쓰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뒤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쓰던가. 그래서 이렇게 모셔져 놨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00등까지 100명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이런 불상을 모시는 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불상은 덮어놓으니까 감이라는 게 감실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헛짓거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자식한테 큰 소리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식이지. 아유, 봐봐라.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겠냐? 그죠? 내 뜻대로 되면 내 자식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하면 이제 죄스럽다 뭐 이래가지고 불상을 모시는 거 아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좋거든. 사실은 부처님은 쉬시고 지랄을 한번 하고 개면 열고 다듬은 지랄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닫으면 지랄할 때인갑다. 얘네가 또 지랄을 하는구만. 근데 우리나라만 뭐 동아시아나 안 그러면 저 인도 차이나 만도까지 다 해서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게 우리나라만 안 모셔요. 고려 때까지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그 소품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게 그게 다 호신용이거나 그런 거예요. 탑에도 모시기도 하고 뭐 불상 안에도 모시기도 하는데 불상 안에 복장할 때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그게 휴대용 아니면 호신용으로 내 방에 모시거나 이런 건데, 그런 불상들을 모셔놓으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덮이는 거 말고 그냥 열려져 있는 이렇게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거야. 그럼 모셔놓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에 갖고 오는 분도 있어. 우리 어머니가 모셨었는데 이거 좀 내가 하기는 조금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절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불상을 아무도 안 모셨는 것 같더라고. 문화재급 있으면 좀 가까봐. 문화재급은 없고 맨 어디서 약간 싼 거 이런 거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가면 다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다. 뭐 중국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중국집에 가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국집에 가면 앞에 들어가는데 포대화상이나 관우나 뭐 그 집을 수호하는 무언가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게 성주신이고 이제 일반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세돈단지라고 해서, 세돈단지 들어봤어요? 나락 같은 거를 이렇게 나락 같은 거를 항아리에다 넣어. 아니, 깐쌀을 넣는 건 아니야. 안 깐쌀 넣는 거야. 원래는 안 깐쌀. 왜냐면 그게 이제 생명력. 그 다음에 이게 쌀숭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쌀숭배가 있거든. 그래서
왜냐면 주식이 쌀인데 쌀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쌀은 88번 뭐 손이 간다는 둥, 그 다음에 밥 남기면 복 달아난다는 둥, 그냥 남기세요. 복 안 달아나니까 남기세요. 나 식당에서도 내가 그거 하는 거 내가 진짜 내가 싫어하거든. 우리 보살님들 저도 그렇게 해요. 밥 뚜껑에 덜어놓고 먹어. 그건 괜찮아. 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은 남기거나 밥 뚜껑에 덜어놓거나 먹다 남기거나 똑같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럼 밥 뚜껑에 남기면 그걸 집주인이 먹을 거야? 식당 주인이 먹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손님상에다 그걸 내? 그럼 불가능하잖아. 누가 봐도. 상추나 고추 같은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 이렇게 그냥 우리 싸먹는 게 나왔어도 그게 손님상에 나간 거를 주인이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덜 먹은 거를 헹궈서 다시 내놓으면 법에 걸립니다. 아니, 맞아. 그게 무슨 크게 들어본 게 묻은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쌈으로 먹다가 남은 거를 쌈채소를 물에 헹궈서 다시 해도 안 돼. 걸리면. 그런 시절인데 밥 뚜껑에 덜어놓으면 그게 돼? 결국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기는 거랑 똑같아. 남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너무 남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하셔. 그거는 못 먹고 못 살 때에 어떻게 보면 풍습이야.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복 달아난다라고 하는 건데, 야, 그거 반찬 남길 때는 그 얘기가 없어요. 반찬 다 먹나? 반찬에 대해서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단가는 반찬이 비쌀걸? 밥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없어 보이는 비유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불고기가 남았어. 갈비찜이 남았어. 그거는 아무도 말 안 해. 밥을 남겼어. 그러면 야, 다 먹어. 를 시전한다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뚜껑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저는 보살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명이서 이렇게 가면 뚜껑에 더는 거가 한 사람 몫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뚜껑밥을 먹어. 밥 하나를 돌려준대.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그 복 달아나는 아주 진짜 지름길입니다. 너는 뚜껑밥만 먹는 사람이야. 너는 뚜껑밥만 먹는 사람이야. 너는 네 몫이 없어. 아예. 걸뱅이. 스스로를 걸뱅이로 규정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릇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덜어 먹는 건 가능해도 나는 그냥 뚜껑에다 먹을게. 아니, 있어요.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것 같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되냐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서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반찬을 정리합니다. 그릇을 이렇게 정리하고 포개고 빼고 서로 못 드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복 달아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돈 받고 서빙을 하든가.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가정에서 왜 가정주부가 자기 위치를 잘 못 찾느냐와 관련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 가정주부만 자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들 방이 있고 남편은 남편 방에 있어. 마누라는 방이 없어. 주방은 노동 공간입니다. 노동 공간. 자기 공간이 아니고 노동 공간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집 안에 자기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안방에 화장대가 내 공간이야. 그런데 그 화장대를 좀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남편이 지랄을 해. 저거 좀 정리 좀 해. 어지럽게 저게 뭐야? 내 공간이 아니야. 내 공간이면 크게 욕 들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고 이게 한국의 여성 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 부인, 누구 엄마로 불려.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잘났으면 내 아들이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좀 그거야. 그러면 뉘집 엄마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불리기 시작. 자기도 그렇게 소개해. 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흘려.
약간 흘려. 내 아들이 뭐 하는데 뭐 이러면서 약간 흘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맞장구를 좀 쳐줘서 아 그래요? 이러면 친해져. 친해져. 어쩌라고를 시전하면 안 친해져. 그리고 바깥 양반이 좀 잘 나가는 뭔가 지위가 있고 뭐 이러면 또 그걸 또 팔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는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엄마인 건 맞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너는 그 집에서 공간도 없고 너의 특징적 위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마치 윤활유 같이 자기는 자기 특색 없이 부품들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야. 그 상황에서 나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나한테도 조금은 있는 거거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좀 슬픈 거야.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화병이 적어요. 그리고 관계인으로서 내가 규정되는 거는 문제성이 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구분, 나에 대한 구분, 역할에 대한 구분들이 사실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시작점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사실은 부처님을 모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많이 모셔놨어요. 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도 염주를 아주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에 갔는데 그때 보리수 염주, 인도 보리수 염주 8,000원에 샀었습니다. 지금도 8,000원을 안 해. 그놈의 염주가. 지금도 8,000원을 안 하더라고. 그 염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 그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 내 방 냉장고에 가면 그 염주가 들어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건 생물이라서 여름에 그냥 꺼내놓으면 곰팡이스러워요. 손으로 만지던 건 곰팡이스러워요. 열매잖아, 열매. 예, 열매잖아. 그래서 보리수들은 대부분 안 쓸 때는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상, 보살상 이런 거 종류대로 진짜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 그 생각하거든. 보면서 나를 보호해주면 좋고 아니더라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된 거고 그러니까는 긍정적 에너지가 그쪽에서 와서 되고 아니면 내가 그 긍정적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일으켜도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귀감이 되고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자매 문화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글 쓰는 문화가 있어. 경계하는 글을 써서 붙이는 문화가 있거든. 그래서 유교에 이렇게 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기둥에 주련이 써 있어요. 그게 경계하는 글들을 써놓은 거야.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써서 그걸 보면서 되새기는 거지. 근데 글씨보다는 형상이 훨씬 되새기는 게 빨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아들 이름을 생각하는 거하고 아들 사진을 보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 다가오는 게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집에다 놔두는 거고 원래 집에 그렇게 수호하는 것들을 놔뒀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숭유억불 정책이 발동될 때 그 집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을 다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그 일일이 가서 다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상을 훼손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집안에 불상 모시는 거 아니라더라. 너네가 깨끗하게 계속 살 수 없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리고 예전에는 방 하나에서 다 해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애도 만들어야 되고 애도 좁혀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 불상 앞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토해내게 만든 거야. 다 걷어내서 토해내게. 예.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성인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할 정도면 불보살이 아니다. 야나기 무네요시, 제가 좋아하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미해법문에 보면 제대로 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라면 거기서는 아미타불을 예로 들거든요. 모질른 놈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는 거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여러 명 있어. 근데 애가 조금 얼빙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자식이었었어요.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 염주 사온다고 생각을 해봐. 기념품으로 염주를 사왔네 이놈이. 와, 이게 참 쉽지 않지. 그러더니 불상을 사다가 뭐 하나.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왜 돈을 꿍쳤느냐. 돈을 꿍쳤거든. 왜 나는 내 돈을 꿍쳐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낳은 아들 중에 상태가 좀 안 좋은 놈이 있어서 애가 사랑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접니다. 실제로 우리 형들한테 안 주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저한테 돈을 줬어. 저한테만 돈을 따로 줬어. 얘는 좀 부실하니까. 근데 그 돈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내가 엔비디아가 되고 우리 형들은 소니 같이 된 거야. 이렇게. 와, 이거 인생 참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와, 참. 맞다. 엊그저께나 우리 어머니한테 2천만 원 받았는데 또 받았는데. 그냥 쓸 데가 없대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뭐 8천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탔는데 그냥 아들들 똑같이 준다고 2,000으로 자식이 넷이거든. 그래서 그 준다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금도 다 뺏어 왔었던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아무튼 그렇게. 근데 불보살님이 계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면 상태 좋은 사람보다 상태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아니면 극락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악인이어야 극락에 간대. 악인이 먼저 극락에 간대. 착한 놈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상태가 안 좋고 이런 내 자식이 있고 상태가 좋고 지를 지가 잘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어. 누구한테 먼저 신경이 쓰이고 일 처리를 해주느냐? 모질른 놈한테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자비래. 그게 자비래. 그래서 문제 있는 게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불보살님이 뭔 필요가 있어. 됐지 뭐. 네 팔 내어들면 되지 뭐.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야, 기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뭔 기도를 하냐. 문제가 있으면 사천왕 발목도 잡는다는 거. 그 중국 속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천왕 발목도, 그러니까 발목이라도 잡아서 걸어서 빨리 처리해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뭐 불상을 집에 모셔놓고 뭐 고스톱 치다가 우기고 패를 속이고 괜찮습니다. 그럴수록 더 자비심이 그쪽으로 간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처 입장에서 잘해가지고 잘하는 놈이 있어. 너무 윤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살면 걔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헛소리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서 쟤를 좀 챙겨야겠구나.
어찌 좀 애가 좀 상태가 그렇구나. 쟤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 놓고 해도 괜찮아. 아유 좀 나쁜 걸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죄스러운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맑게 살기를 원하지만 맑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맑게 사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해. 내가 그러고 싶으냐? 아니. 그러면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아우 그 피곤해. 인생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맑은 사람을 불상으로 모셔두고 나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해도 맑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배가 구해진대.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필요가 없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놈을 내 옆에 한 놈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인생이 다 그렇다. 내가 법조인이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조금 물어볼 만한 법조인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아. 내가 의사는 아니야. 하지만 내 이 영역 안에서 조금 이렇게 괜찮은 의사 전화해서 내가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병실 좀 빨리 빼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먹힐 만한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게 세트로 색연필 맞추듯이 다 이렇게 한 세트만 갖추고 있으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야, 내가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죽지. 왜 그걸 원해? 그래서 집에 불보살님을 모셔놓으면 아까 풍랑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부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도 도매금으로 건너가는 거야. 저도요? 이러면서 가면 돼. 이게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자력보다 이게 이렇게 갖춰지는 세트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힘들어. 저한테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공부가 재밌냐? 내가 그 의문을 찾기 위해서 진짜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놈들을 여러 만났어요. 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듯이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는 놈 한 놈도 없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황영조는 왜 은퇴했는가? 좋으면 계속 뛰었겠지. 죽을 때까지 그냥 뛰어! 근데 왜 금메달 따고 왜 그만뒀을까를 생각해야 돼. 자기도 힘들었던 거야. 물론 우리보다는 덜 힘들었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이거를 사람만 만나본 게 아니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래도 머리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율곡이에요. 구도장원공이라고 9번 전국 전체 수석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기념비적인 업적이에요. 물론 뭐 구라인 것 같고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 이상은 장원급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근데 진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씹는 얘기 진짜 재밌어. 상대방들이 율곡을 씹는데 뭐라고 씹냐면 저놈은 장원급제 하려고 과거를 보는 놈. 그래서 망치는 놈. 그러니까 그 판을 흔드는 놈. 아주 나쁜 놈. 이렇게 비판한다고. 왜?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길 수도 없고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근데 저놈은 자원급제를 했으니까 그만해도 될 건데 또 나왔어. 이게 짜증 드륵. 근데 그렇게 씹을 정도면 상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못 이기겠다는 인정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율곡이 퇴계를 만났을 때 퇴계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공부하기 힘들고 집안 형편 어렵고 이렇게 투덜거려. 퇴계는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퇴계가 또 디스하려고 써놨는지 몰라도 그걸 적어놨네. 그냥 듣고 묻지. 근데 퇴계가 기가 막힌 칭찬을 해요. 그걸 보면 후생가외라. 후생이 뒤에 태어난, 선생은 앞에 태어난 사람이고 후생은 뒤에 태어난 사람. 후배라는 뜻이에요. 선생은 앞에 태어난 사람, 후생은 뒤에 태어난 사람. 후생이 가외라. 후생이 두렵다.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너무 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거 쭉쭉쭉 따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렵다. 그게 논어에서 공자가 아내를 평가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후생가외다 라고 하는 게 최고 칭찬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선생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너는 지금은 나한테 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몇 년 지나면 이거 야, 너는 나보다 대단할 것 같아. 그런 거 표현할 때 후생가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찬을 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광풍제월이다라고 쓰는 거고, 비가 딱 이렇게 오고 난 뒤에 바람이 싹 불면서 구름이 걷히기 시작할 때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는 거. 그 달은 밝으면서 온화하대. 그래서 그걸 광풍제월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 그리고 후생가외는 천재적인 후배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집안에 불상 이런 거 저는 모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걸 많이 모셔놓으면 효과를 안 발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발휘가 되면, 제가 49제나 뭐 천도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거는 뭐냐면, 전에는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나에게. 그거를 내가 기리면서 공식적으로 추모하면 49일 정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그러면 사람이, 우리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한 50일 정도 하면 체질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행기간, 분리 이행기간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게 49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 자체가 각성을 해서 잘 돼서 그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해서 좋은 데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효용성도 있지만 그걸 둘째 치고라도 그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답을 못 내리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그 천도제 지내고 뭐 49제 지내면 갈 때 카톡 보내고 가라니까. 네 덕분에 내가 잘 간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보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옆나국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져. 그게 참 너무 슬픈 거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나국에 기지국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 가서 스타링크 사업 옆나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어른을 떠나보내고 정리하는 기간으로 49일 동안 추모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좀씩 정리해 가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도 뭐 300만 원이나 이 정도 뭐 드리는 정도로는 충분한 거야.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드리는 정도로는 충분한 효용성이, 그 어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만 갖고도 충분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상을 모시는 것도 저는 똑같이 봅니다. 불상 자체가 나에게 영험함을 주면 더 좋고, 하지만 내가 그 불상을 모셔놓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팔종의 열반경에 공통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사리탑을 어디다 만들까요? 사리를 수습하면 사리탑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거리에 만들어라.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만들어라.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적한데 절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거리에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나쁜 쪽으로 갈 거가 조금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할 일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사거리에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상을 모시는 것도 똑같은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내가 욕을 할 걸 험한 말로 막을 수도 있고, 욕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욕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는 욕에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 욕을 잘하면 기분이 살아납니다. 찰진 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짝짝 입에 붙거든. 욕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욕도 재밌는 문화라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10으로 할 상황에서 한 8 정도 했어. 이렇게 딱 부처님 보는 순간에 그래도 근데 그 어떤 순간에는 10을 해도 용서받는 욕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10을 하면 상대가 반감을 가질 때도 있어. 내 자식이라도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요? 내가 10을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20 잘못한 걸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니까?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경감돼서 부드럽게 되면 그게 불상을 모신 효용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도 그냥 이렇게 모셔놨는데 밥값은 하겠지. 뭐라도 당신도 하겠지.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하세요. 목 부리면 자꾸 너무 잘 안 이루어지면 저희가 다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미탑을 모시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노선 바꿉니다. 노선 바꿉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노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해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게 의지도 되고, 수석 모집하고 수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착 인형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안정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모셔놓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약간 온기가 좀 있어. 진짜야, 진짜. 그게 혼자 있는 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야. 개라도 있는 집하고 다르다. 진짜야. 그거 못 느끼면 사람도 아니오. 그 있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저는 그 느낌을 다 그런 거 제가 굉장히 잘 느꼈었거든요. 문을 따고 들어가, 열쇠로. 그래도 나는 우리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느껴져. 사람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도둑질하면 참 빈집을 잘 감별해. 내가 이런 생각했었어. 내가 이거 빈집 털이를 하면 어느 집이 비었다, 딱 이렇게 딱 문고리를 딱 잡아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셔놓고 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교에서 숭유억굴이 되면서 불상을 집에 모셔놓는 것은, 청정한 불상은 안 된다라고 해서 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마애불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코 갈아 먹으면 아들 난다 그래서 코를 다 진문개게 했고,
그런데 그 풍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아니면 최근까지도 쌀 숭배가 있으니까 쌀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단지 이름을 세존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는 풍습 플러스 그 육풍 플러스 쌀 숭배가 섞여서 농업이니까 그래서 그 단지에 놓고 거기에 뭐 물도 떠놓고 뭐 이러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주신입니다. 성주신, 성주신, 집안신, 가택신. 집안에 이제 3대 3강 체제라고 있어요. 성주신, 그 다음에 측간신, 부엌, 아니 저 화장실. 그 다음에 아궁리, 조왕신, 조왕신, 불신, 불신 이렇게 3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잘 화목하고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잘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라도 무언가가 작동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금강조나 이런 것도 계속 갖고 다니는 게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도 무언가가 안 좋은 게 쳐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면역력 강화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아니,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게 치명적인 데까지만 안 되면 돼. 네. 그러니까는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필 관절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런 거는 한 끗 차이거든, 진짜. 진짜 한 끗 차이거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불상을 잘 모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경이나 사불 같은 걸 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팔방의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이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